특례기간 중에 하나인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병산입제도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병산입제도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력법에 의한 군 병력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무원 임용 후 재직 중에 군복무 휴직을 한 경우에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고 공무원 보수규정 그리고 수당규정상의 근무연수에 군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과 연금제도에서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급여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1983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제도 시행시부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1983년부터 소극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83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시부터 소극기여금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용전 군복무 기간을 산입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 신청 방법은 임용전의 군복무기간은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방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시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병 산입을 승인받으면 사병 기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한번 사병 산입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 해당 지부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고객 지원 시스템에 가입된 경우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 지원 시스템으로 접속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무구분, 산입을 받고자 하는 군 복무기간, 즉 입대일자와 전역일자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감축기간에는 복무기간 중에 사고기간, 탈령기간, 형의 집행기간, 영창기간 이러한 기간이 있으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복무이탈기간이 있으면 입력하고 등록 확정을 클릭하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행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 해당 지부로 송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내용 입력하는 방법과 같으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공단으로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欄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구분에는 해당 복무구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계급에는 전역 당시 계급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무기간은 입대일자와 전역일자를 기재해 주시고 감축기간이 있으면은 있음에 없으면은 없음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나 군 복무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병산입 신청에서
소극기여금 납부 절차를 살펴보면은 먼저 공무원이 사병 산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 다음에 복무기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 등 해당 기관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조회 결과를 회신받은 다음에 산입월수, 납부기간 등을 산정 후 산입내역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지급기관에서는 사병 산입내역서를 접수 처리 후 소극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극기여금의 납부 방법으로는 본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기여금 납부한 결과는 매월 기여금 등 납부내역 자료에 수록해서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사병 산입 신청에서 소극기여금 납부까지의 절차입니다.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산입 대상으로는 현역병 등 일반 하사,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에 근무한 기간이 해당이 되며 산입월수로는 병적상 시력에 복무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병인 경우, 즉 과거에 방위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 일자에 따라서 산입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의 소집자인 경우 시력 복무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전역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산입이 되고 86년 1월 1일 이후에 소집자는 시력 복무 기간이 전역 사유가 만기이거나 18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산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사유로 인해서 복무 단축이 된 6개월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자인 경우에는 2년이 산입이 되고 2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시력에 복무한 기간이 산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력에 복무한 경우가 2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복무 기간은 24개월만 인정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공익근무요원만 사병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체능계 근무한 경우에는 사병산입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의 경우 병적상 시력에 복무한 기간이 산입이 되며 자연계 교원 요원인 경우에는 6개월이 산입이 됩니다. 자연계 교원이란 자연계 교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6개월 복무 후 2년 6개월간 교육직에 복무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계급은 일병이 주어지며 군번은 2, 3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수 전문 요원인 경우에는 6개월이 산입이 되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6개월간 장교 또는 준사관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서 계급은 소위 또는 준위가 해당이 되고 군번은 3이나 4번으로 시작합니다. 교보제대자의 경우 1년 6개월이 산입이 되며 교직 보유자로서 1년 복무 후 귀효한 자로서 귀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실복무기간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보제대자인 경우 24개월이 산입이 되며 학생 신분으로서 1년 6개월간 복무 후에 귀효한 자로서 귀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시력 복무기간만이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할 수 없는 기간으로는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해서 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입대휴직한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기본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에 이미 산입받은 기간 또한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기를 원하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병으로 복무한 기간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기본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병 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또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학 경력을 합산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형 미필 보충력, 그리고 특례 보충력, 무관 후보생, RNTC 훈련 기간, 그리고 복무기간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 형의 집행일수라든가 영창일수, 복무 이탈일수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례 보충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현역 복무 대신 특정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서 과학기술원생, 방위산업체 근무한 기간, 연구기관 종사자, 예술 및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경소속 경비함정 승선자 등은 특례 보충력으로서 임용전 군복무 기간이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특례 보충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사병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처리해서 기간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전 군복무 기간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용전 군복무 기간의 계산은 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연월 일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만 1월 미만의 일수는 한 달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전 군복무기간 계산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일자가 1985년 1월 10일이고 전역일자가 1987년 8월 15일인 경우 복무기간 계산은 2년 7월 6일이 나오지만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인정은 2년 8월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대일자와 전역일 사이에 탈령기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탈령기간이 2월 2일인 경우에는 재직기간 계산을 말씀드리면은 복무기간이 2년 7월 6일에서 탈령기간을 차감을 합니다. 즉 2월 2일을 차감을 해서 실제 복무기간은 2년 5월 4일이 되지만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년 6월이 되는 겁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을 살펴보면은 소급기여금의 납부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된 달에 다음 달부터 산입월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급기여금의 금액은 항상 일반기여금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산입일자가 2012년 7월 20일인 경우를 가정해서 매월 납부하는 방법은 소급기여금의 납부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사급여 시스템에 소급기여금 납부 기간을 등록해서 매월 보수지급 시 소급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급기여금의 납부는 매년 5월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소급기여금도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중에 공무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급여에서 공제하고 재직기간은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만약에 2012년 8월 달에 일시 납부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일시 납부 시 일시 납부액은 2012년 8월 소급기여금 곱하기 산입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납부하는 방법은 기여금 납부서로 공무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한 경우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소급기여금 납부기간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지급 시 소급기여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급여 시스템에 소급기여금 납부 기간을 수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재직 시 임용 전 군복무 기간을 산입받고 나서 퇴직한 이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사병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병 산입 대상이 되지 않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경력이 있고 두 번째 경력, 세 번째 경력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경력에서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산입받았을 경우에는 마지막 2005년 3월 달에 임용이 돼서 현재까지 재직하는 기간 중에는 사병 산입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산입 신청은 평생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간을 다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소급통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통산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장기하사 이상의 군인 복무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에 자급 직원 또는 전문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공무원이 원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토록 하고 소급해서 재직기간에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급통산이 되는 대상 기간으로는 48년 8월 15일부터 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75년 1월 1일부터 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지방 잡급의 경우에는 76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73년 11월 29일부터 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소급통산 대상 기간이 되겠습니다. 단, 잡급 직원과 전문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급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통산 대상이 되지 않는 비대상 기간으로는 촉탁, 기한부 등 임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재직한 기간, 군 복무 기간 중 후보생 기간, 탈영 기간 등 군인연금법 제외된 기간, 그리고 전 퇴직 시 소급통산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통산 비대상 기간으로 처리가 되며 전 퇴직 시 소급통산을 받은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급통산 신청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직기간 합산이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급통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속 기관을 경유하여 해당 지부로 이송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되는데, 소급통산 신청은 반드시 소속 기관을 경유해서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합산이나 사병 신청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급통산 신청 시에는 퇴직금 미수령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급통산 승인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기여금의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한 납부기간 동안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못한 소급기여금을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하고 재직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 재직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합산 반납금, 소급기여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